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구합수입니다. 잘 계셨죠? 자, 오늘은 68페이지 한번 펼쳐보시죠. 68페이지. 거기, 자, 심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 우리 지적공별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68페이지 문제 1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의 대상 토지에 대해서 소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 집안은 공통, 지목은 목도장이라고 그랬죠. 장, 면적은 면장. 면적을 모두 매수인에게 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접합한 것은 그럼 장자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무슨 대장이 있죠? 토지 대장.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꾸 우리가 숙제해야 돼요. 그래서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라는 거. 자, 문제 2번을 보도록 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등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의 지목의 경우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언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차장은 뭘로 표시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 두실 거는 조심해 놔야 됩니다. 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지목은 정식 명칭이야. 그래서 1번 자체는 지문 설명은 많지만 우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1번은 어때요? X가 됩니다. 자, 2번 질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다. 임야대장 빠져야 되겠죠. 자, 3번의 토지의 소재는 읍면 단위까지 행정구역을 적는다. 읍면이 아니라 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번은 X다. 4번의 면적은 토지대장에만, 그러면 면장이라고 그랬죠. 면적은 토지대장에는 제곱미터로 표시를 등록하고 임야대장이 등록되지 않는다. 어때요? 등록되죠. 그럼 4번도 X. 자, 5번의 소유자가 자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범인의 경우는 명칭과 부동산 등기법상에 고유한 등록번호를 적는다. 그러면 자,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죠. 5번은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 정답은 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네요. 혹시 이 지문과 관련돼서 문제 2번에 대해서 특히 1번 지문 요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내보면 1번을 크진 1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나왔을 때는 특히 조심할 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인지 지적도 임야든지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우리가 보시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의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된 대지권 비율 줄쳐놔요. 대지권 비율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되지 않죠. 1번은 X. 2번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등록된 경계 줄쳐놔봐요. 경계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등록되죠? 대표적으로 우리 도면에만 등록되죠. 모든 지적증량의 기준이 된다. 자, 3번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줄쳐놓으세요. 소유자는 우리가 권리적인 측면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 등기 기록에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틀렸습니다. 소유자는 바로 등기 원인인 등기 원인일 이게 나와 있죠. 이거는 등기부가 중심이지 대장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은 X. 4번은 토지대장과 임야장의 소유자 변경날과 등기 접수번호에 따른다. 접수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는 등록되지 않죠. 그러면 4번도 X가 되네요. 4번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즉 사실관계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기록에 즉 표제부의 토지의 표시사항을 적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3번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이 3번은 복습 문제로서 괜찮은 문제예요. 이거는 꼭 복습 요망하고요.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70페이지입니다. 4번의 토지의 고유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이렇게 숙지가 되어죠. 19자리. 1, 2, 3, 4, 5, 6, 7, 8, 9, 0. 자, 11번째 자리.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네요. 자, 요 10자리는 무슨 구역을 나타낸다? 행정구역을 나타내죠. 요 11번째 자리는 대장 구분 표시를 나타내고 요 8자리는 대표적으로 지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본번이고 뒤에는 부번이 되죠. 그래서 우리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로서 행정구역, 대장, 지번 이렇게.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죠. 그러면 도면에는 고장이 있다 없다? 없다. 도면은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없고 나머지는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장과 관련돼서 1, 토지 대장이 되죠. 2 하면 임야 대장이 되죠. 3번과 관련돼서는 삭제되었다. 그래서 토지의 고유번호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 4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1번의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자화표 등록부는 등록되나 지적도 임야되는 등록되지 않는다. 우리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1번은 맞다. 2번은 고유번호는 총 19자리로 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구역, 대장, 구분, 지번을 나타낸다. 오케이. 3번의 지번 변경,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임의에서 돌아가죠. 축적 변경,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의 경우 고유번호 변경 원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유자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소유자는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토지의 고유번호의 변동을 가져오려면 대표적으로 뭘 가져와야 돼요?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의 변동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코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이라도 고유번호의 변경 원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질문, 지목 변경, 면적 증감 등의 경우는 고유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맞네요. 고유번호가 1, 2, 3, 4, 5, 6, 7, 8, 0, 1이 뭐예요? 토지 대장이죠. 그러면 11-4, 지번은 11-4가 된다. 만약에 2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11-4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올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고유번호 그러면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로서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을 코드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도면은 등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4번을 꼭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4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은 공유지 흠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했죠. 자, 공유 그러면 공유죠. 그 다음에 부죠. 공유지 그러면 공유는 툭 때리면 지분이 튀어나오고 지분이 등록되고요. 몇 인 이상 작성해준다. 2인 이상일 때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대장이죠. 대장은 4종류가 있어요. 대종류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하 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분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지대공, 그렇죠. 지대공. 자, 지분에 대해서는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만 등록된다. 지대공. 자,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번에 소유권의 지분, 지동그라미. 그래서 지대공.
자, 이번에 소재 공통,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등록되죠?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이제 5번의 정답은 3번 요게네. 자, 토지의 고유번호, 고 동그라미.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없죠. 4번은 있다. 그럼 맞네요. 자, 소유자에서 이제 소자 동그라미, 소대장.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3번에 대표적으로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이제 굳히기를 들어가 보자고요. 문제 6번. 자, 어느 토지의 고유번호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불러봤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죠. 요거는 임야대장이네. 임야대장이니까 집어는 대표적으로 산 369의 2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앞에다 표시해 두니까. 그러면 1번부터 접근해 보죠. 1번에 이 토지의 집어는 산 369의 2를 알 수 있다. 이번에 고유번호는 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다. 자, 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죠. 도면 고유번호는 고장이 없으니까 도면에만 고장이 없죠. 맞네. 이 필지의 지목은 임야임을 알 수 있다. 자, 우리 행정구역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시죠. 요 10자리가 무슨 구역을 나타내? 행정구역, 대장, 지번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목을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목은 임야임을 단정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120.6이다. 그러면 측정시 6천분의 1이니까 121로 등록돼야 되겠죠. 5번에 이 토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요거에 대해서 특히 2번이 나올 때 특히 요거는 조심해 둬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에 대해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틀린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는 붙다, 되다. 핵심은 대지권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문제 접근해 보죠. 자, 1번에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지권 표시에 등기를 한 토지에 작성한다. 맞죠? 자, 이번엔 1986년 처음 도입될 때는 공유지 읍명부라고 하였으나 1995년에 개정되면서 대지권 등록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자, 이번에 대지권 등록부에는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이므로 건물의 명칭이 등록되지 않는다. 우리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부분이 뭐예요? 네,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건물의 명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지권 비율이죠.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으로서 대표적으로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요 세 개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대지권 비율, 소유권의 지분, 지분에 대해서 지대공,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등록되어 있으나 지목, 면적,
경계, 지목은 목도장이죠. 면적은 면장이죠. 경계 등이 등록되지 않는다, 있지 않다. 맞네요. 5번의 대지권 등록부는 각 구분 소유 단위별로 소유자에 대한 등기사항을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 소대장. 자,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 그 정도 출제되면 요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그러면 요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 요 문제 복습 한번 부탁드리고요. 문제 7번 대지권 등록부 요 정도만 풀 수 있다면 대지권 등록부와 뭐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사 문제로서 문제 8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죠. 요거는 17회 때 기출 문제가 되네요. 풀어보죠.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로만 나열된 것은 1번의 소재는 뭐예요? 공통, 지번은 공통, 지목은 목도장, 지목은 빠져야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2번의 대지권 비율, 소유권의 지분에서 지, 대, 공, 건물의 명칭, 개별 공시지가, 개, 동그라미. 그래서 토지이동 사유에서 개, 사장 이렇게 오라고 그러죠.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대장과 임야대장에서만. 3번의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장 동그라미. 장이라는 것은 우리 도면에만 그 장이 없어.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 사유에서 사자 동그라미, 개사장, 토지 이동 사유 빠져네.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번은 공통이죠.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소유권의 지분에서 지, 대, 공, 토지의 고유번호에서 고, 그러면 정답은 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이 정답이 되네. 자, 5번 지문에 대해서 지번 공통, 대지권 비율 5, 소유권의 지번에서 지 동그라미, 지 대공, 도면번호와 관련돼서 우리 공대는 도면번호가 없어. 도면번호는 도면에 새긴 도 가운데 숫자가 곧 도면번호라고 그러죠.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즉 재물이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문제 7번 이 정도만 풀 수 있다면 문제 8번 이미 기출문제 형태를 보면 이런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로만 나열된 것, 즉 도면이죠. 도면. 자, 도면은 두 종류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보죠. 소재, 공통, 지번, 공통. 건축물의 번호 X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O. 2번의 지번 오케이, 경계 오케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2번. 도면과 관련돼서 올해 도면의 등록사항이 상당히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요. 그래서 도면과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별표가 5개짜리 문제입니다. 자, 문제 10번 임야도 지적도 한번 또 연결해 봅시다. 10번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 공부를 말한다. 오케이. 2번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하는 지적도 임야도 여기가 달렸네요.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 지적도에 도면의 제면 끝에 경계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음이라고 제어한다. 그래서 특히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잘 잡아놔야 돼요. 2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지적도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첫 번째, 자,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두 번째,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세 번째, 자, 도각선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이라고 증명할 수 없음. 그러면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2번은 뭘로 고쳐야 돼? 지적도로 고쳐야 됩니다.
자, 3번은 지목은 33대 되죠. 산 66인근과 같이 집안의 우측의 정식 명칭이 아닌 보로 적어야 되고 집안은 각 필지의 경계선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는 도면과 관련돼서는 약식 명칭 즉 보죠. 원칙은 무슨 문자? 두 문자. A 조건은 차문자에 차문자로서 장, 자, 전, 언, 장, 통장용지, 차, 주차장, 천, 하천, 언, 유, 언지. 그래서 장, 차, 전, 언 잡아놔야죠. 4번 지문에 도면에 등록되는 도각선은 지적기준점의 전개, 방위, 인접 도면과 접합, 도각선의 신축, 보정 등에 이용된다. 맞네요. 5번에 도면의 인접 도면과 접속 관계를 나타나기 위한 색인도가 등록되어 있으며 색인도는 가로 7mm, 세로 16mm의 크기로 직사각형으로 제도한다.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2번 지문, 이거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2번 지문은 따로 관리해 두셔야 돼요. 자,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 지적도다.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기록된. 그러면 문제 10번의 정답은 F번 2번이 되겠네요. 임야도를 지적도로 혼셔야 됩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11번은 두 가지가 묶였어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또 실수가 많습니다. 요거 조심해서 문제를 접근해줘야 되고.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번에 임야대장의 고유번호가 등록되나 잘라요. 임야도에는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고유번호, 장번호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있다. 이번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법정 지목이다. 대표적으로 28개죠. 3번 지문,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공통 동그라미, 공통으로 등록될 사항으로서 소재 공통, 지방 공통, 목도장, 축도장, 그럼 맞네요. 4번에 임야도에는 지번 및 지목을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가로서기로 제도하며 4번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지목을 등록할 때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며 함께 코드 번호를 등록한다. 그러면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식 명칭이지만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이죠. 원칙 두 문자, A 조건 차문자가 되죠. 그래서 11번에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이요. 임야도는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 두 문자, A 조건 차문자는 장, 차, 전, 언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자, 축적이 1200분인 지적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실제 면적이 500분인 지적도와 표현할 수 있는 실제 면적 동그라미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축적과 거리의 관계, 축적과 면적의 관계를 우리가 보죠. 만약에 500분의 1 축적과 1000분의 1 축적이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기 도면상의 거리가 1cm, 여기 1cm라면 이 도면의 역수, 축적의 역수를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와요. 500. 자, 이건 1000이죠. 그러니까 자, 실적이 반으로 줄면 실제 거리는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1대2. 그러면 우리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1000분의 1이네요. 자, 1cm가 있고 1cm가 있어요. 그러면 500 곱하기 500이에요. 그러면 500 곱하기 500대 1000 곱하기 1000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5, 25대 100이네요. 그러면 축적이 반으로 주니까 실제 면적은 4배가 늘어납니다. 4배.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만약에 실제 거리를 물어봤다면 그때는 몇 배일까요? 2배가 되죠. 그러면 4번은 4번과 관련돼서 2배는 실축적이 반으로 줄었을 때 실제 거리의 관계고 자 실제 면적의 관계는 몇 배다? 4배다. 자 그러면 문제 정답은 몇 번? 5번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실제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난다? 자 2배. 자 실제 면적은 몇 배가 늘어납니까? 4배가 늘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4배가 늘어나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자 토지에 등록된 고유번호가 또 나왔네요. 1, 2, 3, 4, 5, 6, 7, 8, 9 그러면 2 369, 3650, 003이다. 이 토지 작성 비치할 정보, 할 지적 공부의 배열이 맞는 것. 이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 만약 1이라면 토지대장 지적도 1번이 되겠죠. 그래서 2는 임야대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바로 우리가 치고 들어가죠. 13번의 정답은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의 정답은 몇 번? 자 3번이 되겠네요. 한 번. 자, 76페이지로 갑니다. 자, 76페이지 14번이 나와 있네요. 자, 76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14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돼서 핵심은 좌표입니다. 부, 경. 자, 경하면 경의 정량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핵심이 좌표다. 좌표.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자, 경의 정량.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14번에 접근해볼까요?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한다. 자, 우리 좌표 지적과 관련돼서 좌표 지적은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비용이 비싸다. 정확하죠. 그럼 비용이 비싸면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한다. X 일부 지역에서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집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에서 나타나며 정밀성이 높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니죠. 어렵습니다. 전문가만 볼 수 있어요. 2번은 X다. 3번 지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한 지역에서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번호는 좌표와 도면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뭐가 빠져야 돼? 도면이 빠져야 됩니다. 자, 4번은 토지의 고유번호가 1, 2, 3, 4, 5, 6, 7, 8, 9, 0, 1, 3, 6, 9, 0, 0, 4네. 이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두는 토지의 고유번호를 알 수 있다. 의미를 알 수 있다. 틀렸죠? 우리가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토지의 고유번호는 삭제가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4번은 X다. 자, 5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적도 좋습니다.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된다. 5번이 정답이 되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돼서 이 문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샘플로 잡아서 복습을 좀 해두시고요. 그러면 문제 14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15번 같은 맥락의 문제네요. 그래서 문제 15번 풀어볼까요? 자, 1번 틀린 것은 별도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함께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지목을 할 수가 있다. 지목은 할 수 없죠. 왜? 목도장. 지목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관 같이 읽어요. 좌표. 그래서 좌표에서 결정된다.
4번의 토지의 면적이 100.05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돼. 그러면 소수 0.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죠. 0이니까 빼버려야죠. 버려야죠. 그래서 100.0이다. 맞네요. 5번에 등록되는 사항으로서 좌표, 부호, 보도를 들 수 있으나 경계 면적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 면적은 면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경계 면적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15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우리가 잠깐 해봤고요. 그러면 문제 15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되었네요. 자, 문제 16번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틀린 것은 자, 1번의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고려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뭐가 빠져야 돼? 대표적으로 지목이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바로 나왔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보죠. 공유지 읍명부의 등록사항으로서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소유권의 지분에서 지동그라미, 지대공, 토지의 고유번호에서 고동그라미, 도면에만 고장이 없지 나머지는 다 있다. 맞네요. 경계점 좌표 등록을 비치하는 지적도 또 나왔다.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요. 4번의 지적 도면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한다. 오케이. 5번의 경계점 좌표 등록을 비치하는 지적도에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의해서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빠져야 돼? 그래요. 지목이 빠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7번이네. 자, 지적 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1번의 지적공부에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를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오케이. 2번 질문에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인지 출처로세. 수입인지는 국세, 수입증지는 지방세. 그러면 인지가 아니라 증지. 그러면 정답은 17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네요. 자, 3번은 지적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된다. 오케이. 4번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으로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5번의 토지 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수수료는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필지당 한 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매 한 장마다 자 100원을 가산한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뭐예요? 자,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뭐라고요? 그래요, 국세. 수입증지는 지방세가 되죠. 지방세. 그래서 문제 17번의 정답 2번 이렇게 됩니다. 문제 18번 접근해보죠.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 문제 괜찮네요. 틀린 것. 요거는 샘플 문제를 잡아서 꼭 정리해 주세요. 문제 18번 문제. 자, 그러면 자 18번 접근해 봅니다. 1번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고유번호,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축적은 축도장,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권은 소유자, 소대장.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이번에 지적된 임야도의 고유번호 X죠. 자, 고유번호 면적
면적 X, 소유권 X. 그러면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네요. 3번이면에 공유지 연명부에 동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보유번호 등록되고요. 소재 등록되고 소재, 지번 등록되고 소유자는 소대장이죠. 소유자별 지분, 지대공이 등록되고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등록되지 않는다. 3번 정확하게 맞죠. 4번 질문입니다.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 동그라미. 공통으로 등록된 사항은 소재와 지번이다. 4번 맞네요. 경계점 장표 등록부에는 고유번호 O, 소재 O, 지번 O, 축척은 축도장 X, 축척이 빠져야 되겠네요. 부호도와 부호, 그 다음에 좌표 등이 등록되나. 자, 지번, 지목이죠. 그러면 목도장, 지목 X, 면적 X, 면장, 소유권은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축척이 빠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18번의 축척이 빠져라. 너 빠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이게 두 문제짜리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78페이지 거기 78페이지 문제 18번에 해설해 봐요. 지적공부와 종류별 고유한 등록사항. 최소한 이걸 잘 정리해서 요 18번 문제가 곁들여서 이거는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은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우리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18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 요 문제 아주 좋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줘.